정규직 전환은 어렵습니다. 감정 없는 차가운 목소리가 세은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3개월의 인턴 뒤 정규직 전환만을 꿈꾸며 버텨온 날들이 무너져 내린 것이죠. 엄마 병원비와 생활비까지.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졌지만 무슨 말을 해도 결과를 뒤집을 수 없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회사를 떠나는 순간 마주친 한 노인. 그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세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요일 9시 5분 넥스트웨이브 본사 3층 인사팀 면담실이었습니다.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만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세은은 손에 쥔 종이컵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컵 안에 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세은은 재빨리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죠. 맞은편에 앉은 인사팀장 고지훈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업무적인 표정이라고 해야 맞겠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그는 앞에 놓인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었어요. 한세은님,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마치 날씨를 알려주는 뉴스 앵커처럼 아무런 감정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톤이었죠. 채용 연계형 인턴 3개월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목구멍이 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죠.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는 걸 느끼면서도 꿋꿋이 지훈을 바라봤어요. 정규직 전환은 어렵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 세은은 입술을 깨물었죠. 아프다는 걸 느끼고 나서야 이게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훈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을 이었어요. 그의 손가락이 특정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첫 번째, 보고 누락일 건. 지난달 22일 마감이었던 고객 응대 개선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은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제출했습니다. 오후 5시 42분에 메일로 보냈고 사내망에도 업로드했어요. 부서 보고에는 미제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무단 결근 1회. 지난달 30일입니다. 세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서 응급실로 뛰어갔던 밤. 택시 안에서도 응급실 대기실에서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었죠. 그때 분명 과장님 라인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세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습니다. 전화도 2번 드렸고 메신저로도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셔서 아침에 늦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부서 보고엔 기록이 없습니다. 시스템엔 무단으로 남았어요. 그는 서류철을 덮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이해 제기는 가능하지만 이번 전환 일정엔 반영이 어렵습니다. 세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더 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지훈의 차가운 눈빛, 이미 모든 게 결정됐다는 그 표정. 세은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질 것 같아서 더는 말을 잇지 못했죠. 면담실을 나서는 세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의 대화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모든 게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흐릿했죠. 자리로 돌아온 세은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3개월 동안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머그컵, 첫 출근 날 선물로 받았던 거였어요. 그 옆에는 작은 액자 하나.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엄마가 아프기 전 건강했을 때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스를 가져와 물건들을 담기 시작했어요. 머그컵을 집어들 때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업무 노트, 필기구, 포스트잇까지 하나하나 박스에 넣으면서 세은은 지난 3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앉았을 때의 설렘, 첫 업무를 맡았을 때의 긴장감, 야근하면서도 즐거웠던 순간들. 모든 게 물거품이 되어버렸어요. 박스를 들고 일어서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엄마 한미정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부재 중 한 통? 세은은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죠. 지금 이 소식을 전하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병원비는 또 어떻게 하죠? 병원비.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숙인 채 박스를 안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버튼을 누르려다 잠시 멈칫했어요. 3개월 전 처음 이 버튼을 눌렀을 때가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 정규직이 되면 엄마 치료도 제대로 받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몇 명 타고 있었습니다. 세은이 박스를 안고 들어서자 모두가 순간 침묵했죠. 다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누군가가 떠난다는 것을. 1층까지 내려가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판의 불빛이 하나씩 꺼질 때마다 세은의 마음도 함께 가라앉았어요. 15층, 14층, 13층. 숫자가 줄어들수록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죠. 드디어 1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세은은 한 발짝 내딛다가 멈춰 섰어요. 돌아보니 아직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직원들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누군가는 무관심한 표정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작게 인사했어요. 세은은 고개만 살짝 숙이고 엘리베이터를 나왔습니다. 그때 시선의 끝에 한 노인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엔 깊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죠. 세은은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재빠르게 훔쳐내고는 도망치듯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어요. 출입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그렇게 설렜던 이 공간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죠.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전문 앞에 섰을 때 세은은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밀었어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박스 안에서 머그컵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그때였습니다. 문득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던가? 언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던가? 그래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 차에 접어든 그 월요일 아침부터였죠. 그날만 해도 세은은 희망에 차 있었어요. 정규직 전환까지 한 달,
마지막 스퍼트만 잘 내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때부터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 달 전 월요일 7시 10분.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알람은 이미 3번이나 울렸어요. 7시, 7시 5분, 그리고 지금 7시 10분. 세은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떴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세은의 첫 번째 동작은 옆 탁자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거기엔 어김없이 약 봉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아침 약, 저녁 약이라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봉투들. 세은은 오늘 분량을 따로 빼내어 주방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 클립으로 묶인 서류들이 있었어요. 병원 영수증, 보험 청구서, 진료 기록. 이번 달에만 벌써 3번째 청구였습니다. 세은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금액을 확인했어요.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곧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정규직만 되면 회사 가족의료비 지원 제도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 치료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텐데. 세은은 달력을 보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세어봤습니다. 정규직 전환 평가까지 정확히 한 달이 남았어요.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정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앉아 있었죠. 얼굴이 전보다 많이 수척해졌지만 딸을 보는 순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회사 괜찮니? 엄마의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어요. 밤새 기침을 많이 하신 모양이었죠. 세은은 엄마 옆에 앉으며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선배님들도 잘해주세요. 거짓말이었어요. 백소미 과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트집을 잡았고 다른 선배들도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죠. 하지만 엄마 앞에서만큼은 힘든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꼭 전환할게요. 이제 한 달만 더 버티면 돼요. 미정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세은의 손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만 않았어도. 무슨 소리예요? 엄마는 빨리 낫는 것만 생각해요. 알았죠? 세은은 엄마의 이불을 정리해드리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이 별로 없었어요. 김치와 계란 몇 개, 어제 사둔 콩나물이 전부였죠. 세은은 계란을 하나 꺼내 후라이를 만들고 밥을 데워 상을 차렸습니다. 엄마 약을 챙기면서 세은은 휴대폰으로 가계부 앱을 열었어요. 이번 달 생활비를 계산해 봤죠. 월세, 관리비, 병원비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값도 아껴야 할 판이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세은은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무난한 차림이었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재킷 소매가 약간 달아 있었고 구두 뒤꿈치도 많이 달아 있었어요. 새 옷을 살 여유는 없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세은은 오늘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전에 마감해야 할 보고서가 2개, 오후엔 고객 응대 개선안 초안을 작성해야 했죠. 그리고 백소미 과장이 시킨 추가 업무도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은 출근 시간이라 꽉 차 있었어요. 세은은 겨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섰죠.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도 휴대폰을 꺼내 전환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보고 마감일 9월 22일. 핵심성과 지표 달성률 현재 83%. 고객 응대 개선안 초안 작성 중. 무단 결근 및 지각 없음. 세은은 하나하나 체크하며 부족한 부분을 메모했어요. 특히 핵심성과 지표 달성률을 90% 이상으로 올려야 했죠. 8시 45분 회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출입증을 찍는 소리가 딱 하고 울렸어요. 세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몇몇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세은의 자리는 창가 쪽 구석이었어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자리였지만 세은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컴퓨터를 켜며 오늘 할 일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책상 위에 새로운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보고서 마감 오전 11시, 개선안 초안 오후 3시, 과장님 추가 업무 오후 5시. 형광펜으로 중요 표시를 하며 우선순위를 정했죠. 그때 백소미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늘 그렇듯 차가웠어요.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만이 담겨 있었죠. 오전 10시 회의 일정 받았지?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들어 과장을 바라보며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네, 과장님. 자료 준비 다 했습니다. 소미는 세은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에는 평가하는 듯한 차가움이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소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실수하지 마.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소미가 돌아서 가는 뒷모습을 보며 세은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자신에게만 유독 차갑게 대하는지 알 수 없었죠. 처음엔 신입이라 그런가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세은은 콜백 업무를 시작했어요. 어제 접수된 고객 문의 사항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답변을 준비했죠. 전화기를 들고 고객에게 연락하는 세은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스트웨이브 한세은입니다. 어제 문의 주신 건에 대해 답변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고객의 불만 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양해를 구하는 일. 쉽지 않은 업무였지만 세은은 최선을 다했어요. 한 통화가 끝나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전화를 걸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박 부장이 세은의 자리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는 세은이 고객과 통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신입이 꼼꼼하네. 좋아, 좋아. 가볍게 던진 칭찬이었지만 세은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박 부장은 씩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복도 모퉁이에 서 있던 누군가가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백소미 과장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다가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섰습니다. 세은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여전히 고객과의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미의 마음속엔 무언가 어두운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질투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이 썰렁해졌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외부로 나갔죠. 세은은 자리에 남아 가계부 앱을 열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쓸 수 있는 돈은 3,200원. 편의점 김밥 하나에 1,500원. 나머지로 음료수 하나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데 윤도균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세은 씨, 점심 같이 안 갈래요? 도균의 제안에 세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함께 가면 좋겠지만 다들 10,000원이 넘는 식당에 가는데 자신만 따로 편의점에 갈 수는 없었죠. 죄송해요.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균은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돌아섰어요. 그래요. 다음에 같이 가요. 세은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밥 하나와 컵라면 하나를 골랐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 때 잔액이 부족하지 않을까 불안했지만 다행히 결제가 됐죠.
소회의실로 돌아온 세은은 혼자 조용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동료들과 함께 웃으며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정규직이 되면 모든 게 나아질 거라고. 오후가 되자 업무가 더욱 바빠졌습니다. 고객 응대 개선안을 작성하면서도 계속 전화가 왔고 중간중간 소미 과장이 추가 업무를 던졌어요.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세은도 자리를 지키며 마감하지 못한 업무를 정리했죠.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목이 뻐근해져 잠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세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지금쯤 약을 드셨을까? 혼자 저녁은 잘 챙겨 드셨을까?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세은은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 골목 슈퍼에 들렀습니다. 가장 저렴한 즉석밥 2개와 김치 한 봉지, 계란 한 판을 샀어요. 영수증을 받아 접으며 한숨이 나왔죠. 이 돈이면 치킨 한 마리는 살 수 있을 텐데.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세은이 들어오자 반갑게 맞아주셨죠. 늦었네. 배고프지? 괜찮아요. 엄마는 저녁 드셨어요? 응, 낮에 남은 거 먹었어. 세은은 부엌으로 가서 즉석밥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엄마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회사 이야기는 되도록 밝은 것만 골라서 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한 후 세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내일 업무를 정리하다가 문득 달력을 봤어요. 정규직 전환 평가일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한 달. 앞으로 30일만 잘 버티면 됩니다. 세은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실수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꼭 정규직이 되겠다고. 하지만 세은은 몰랐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앞으로의 한 달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세은이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사무실이 약간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모두 엘리베이터 쪽을 향하고 있었죠. 세은도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인사팀장 고지훈이 나이 지긋한 남성 한 분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새 직원들이 받는 입사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지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오늘부터 우리 부서에서 시니어 보조로 근무하실 장민우 선생님입니다. 정부 지원 시니어 재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오셨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민우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민우입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일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62살의 나이에 다시 신입으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직원들은 어색한 박수를 쳤고 곧 각자의 일로 돌아갔죠. 민우에게 배정된 자리는 세은의 자리에서 2줄 뒤였습니다. 복사기와 가까운 자리였어요. 아마도 주로 서류 복사나 우편물 분류 같은 단순 업무를 맡게 될 것 같았죠. 민우는 자리에 앉아 출입증을 목에 걸었습니다. 사진이 약간 빗뚤게 찍혀 있었어요. 아마 처음 찍어본 회사 출입증이었을 겁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켜고 마우스를 잡았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복사기 쪽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복사기 앞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용지 걸림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세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못 본 척하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귀찮아서 나서지 않는 것 같았죠.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세은이 조용히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민우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에러가 나서요. 세은은 복사기 옆면의 트레이를 열었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끼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종이를 빼낸 후 트레이를 다시 닫았죠. 트레이 2번을 열고 여기 종이 빼기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다음부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은은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민우는 고마운 표정으로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은 씨. 이름표를 봤어요. 한세은 씨 맞죠? 네, 맞아요. 저도 신입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민우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민우는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 라벨은 일반 우편, 빨간색은 속달, 노란색은 등기. 그런데 자꾸 헷갈리는지 파란 라벨을 2번 연속 같은 곳에 꽂았어요. 세은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했어요. 선생님, 파란색은 일반 우편이라 각 부서함에 하나씩만 넣으시면 돼요. 처음엔 다들 헷갈려요. 민우는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또 실수했네요. 나이 먹으니 이런 간단한 것도 자꾸 까먹어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일주일 동안 계속 틀렸어요. 세은의 말에 민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세은 씨처럼 똑똑해 보이는 분도요? 네, 정말이에요. 한 번은 등기 우편을 일반 우편함에 넣어서 큰일 날 뻔했어요. 둘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백소미 과장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미는 세은이 민우를 돕는 모습을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세은을 불렀죠. 한세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세은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소미가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표정이 매서웠죠. 내 일이나 제대로 해. 남의 일 도와줄 시간이 있으면 보고서나 제대로 써.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슬쩍 쳐다봤다가 시선을 돌렸어요. 세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죄송합니다, 과장님. 세은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세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소미와 눈이 마주쳤죠. 소미는 차가운 시선으로 민우를 훑어보고는 돌아섰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어. 정말. 소미가 중얼거리며 자리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은은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죠.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세은이 고개를 들자 복도 너머에서 민우와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는 미안한 듯 살짝 고개를 숙였고 세은은 괜찮다는 듯 작게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에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어요. 그 눈빛에는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사무실을 빠져나갔죠. 세은은 오늘도 편의점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 게 보였어요. 아마 휴게실이나 옥상으로 가는 것 같았죠. 세은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오늘은 컵라면 대신 삼각김밥으로 때우기로 했어요. 조금이라도 절약해야 했으니까요. 소회의실로 가려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민우가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반찬은 김치와 계란말이 정도로 소박했죠. 세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똑똑 두드렸습니다. 저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민우가 고개를 들어 세은을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혼자 먹으니 좀 적적했는데 잘 됐네요. 세은은 조심스럽게 들어가 민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삼각김밥을 꺼내 포장을 뜯었어요. 혼자 밥 먹어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세은은 쑥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요즘 병원비가 좀 들어서요. 아껴보려고요. 민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안쓰러운 눈빛으로 세은을 바라봤어요. 가족분이 아프신가요? 네, 어머니가 좀 편찮으세요. 그래도 곧 나으실 거예요. 세은은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죠. 민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자신의 도시락에서 계란말이를 하나 집어 세은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아침에 많이 만들어서 남았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은이 손사래를 쳤지만 민우는 고집스럽게 계란말이를 세은 앞에 놓았어요. 받으세요. 나도 딸이 있는데 이런 거 안 먹으면 속상해해요. 민우의 따뜻한 말에 세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이고, 뭐려. 그나저나 세은 씨는 왜 이 회사에 들어왔어요? 민우가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세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비전이 좋았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람 삶을 편하게 하는 기술을 만든다고 해서요. 그 안에서 저도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 민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건 쉽지 않죠. 선생님은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뭐 먹고 살아야죠. 은퇴했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이 녹슬더라고요.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가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어색함을 풀어갔죠. 처음이라 힘드시죠? 저도 신입이라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세은의 진심 어린 말에 민우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우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밥은 잘 먹어야 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건강이 최고니까.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소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헤어지며 민우가 말했어요. 세은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첫날이 덜 힘들었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멀리서 유리문 너머로 백소미 과장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며 중얼거렸죠. 저 둘은 왜 같이 있어? 질투와 의심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은과 민우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오후가 되자 세은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고객 응대 개선안을 마무리하고 보고서를 정리했죠. 가끔 고개를 들어보면 민우가 열심히 우편물을 분류하거나 서류를 복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민우가 세은의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포스트잇을 들고 있었어요. 세은 씨, 이거 누가 두고 갔는데 혹시 세은 씨 거 아니에요? 포스트잇에는 세은의 손글씨로
내일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람에 날려 민우 자리까지 갔던 모양이었어요. 아, 맞아요. 제 거예요.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근데 세은 씨, 벌써 내일 일정까지 정리하고 있었네요. 대단해요. 민우의 칭찬에 세은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전환까지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실수하면 안 되거든요. 꼭 될 거예요. 세은 씨처럼 성실한 사람이라면 분명히요. 민우의 진심 어린 응원에 세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세은과 민우는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특별히 친하다고 할 순 없었지만 복도에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눈인사를 나눴죠.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목요일 아침 회의에서였습니다. 팀장이 모든 직원을 회의실로 불렀어요. 일주일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다음 주 계획을 논의하는 정례 회의였죠. 세은은 노트북과 필기구를 챙겨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주 성과를 한번 보죠.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켜며 말했어요. 화면에 각 직원의 핵심 성과 지표 달성률이 나타났습니다. 세은의 이름 옆에는 92%라는 숫자가 떠 있었죠. 한세은 씨, 이번 주 고객 메일 답변 깔끔했어요. 특히 불만 접수 처리가 빨랐고요. 팀장의 칭찬에 세은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팀장님. 세은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소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며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노트에 뭔가를 끄적이는 척했지만 사실은 종이를 거의 찢을 듯 강하게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세은은 복도에서 민우와 마주쳤어요. 민우가 먼저 밝게 인사했습니다. 세은 씨, 아까 칭찬받은 거 축하해요. 아, 들으셨어요? 부끄럽네요. 두 사람이 잠깐 대화를 나누는 사이 소미가 지나가다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두 사람을 노려봤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세은을 불렀죠. 한세은, 지금 시간 있어? 세은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소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네, 과장님. 내 자리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소미가 먼저 걸어가자 세은은 민우에게 죄송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따라갔습니다. 민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소미의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서류 뭉치를 세은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다시 해. 오타가 너무 많아. 세은이 서류를 확인해 보니 사실 오타는 한두 개뿐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죠. 하지만 소미는 마치 큰 실수라도 한 것처럼 질책했습니다. 과장님, 이건 이미 검토 완료된 거예요. 팀장님도 확인하셨고요. 세은이 조심스럽게 항변했지만 소미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다시 하라면 다시 해. 말 대답하지 마.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슬쩍 쳐다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가 소미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죠. 그날 오후 외부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 서비스 부서로 걸려온 전화였는데 특별히 세은을 지명했어요. 어제 상담해준 한세은 씨요? 정말 친절했어요. 덕분에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 인사 전해주세요. 전화를 받은 동료가 팀 공용 메신저 채널에 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감사 메시지와 함께 세은의 이름이 언급됐죠. 알림창이 뜨자 여러 동료들이 축하 이모티콘을 보냈어요. 소미도 그 알림을 받습니다. 화면을 노려보다가
거칠게 창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했죠. 휴게실에서 커피를 타며 소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신입 주제에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그때 윤도균 대리가 들어왔어요. 소미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하게 웃었죠. 과장님, 커피 드시러 오셨어요? 응. 도균 씨는 한세은 씨 어때 보여?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균이 당황했습니다. 세은 씨요? 성실하고 일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소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너무 설치는 것 같지 않아? 신입이 분수를 알아야지. 도균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소미가 세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잘 지켜봐. 실수하면 바로 보고해. 소미는 커피를 들고 휴게실을 나갔습니다. 도균은 불편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세은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마감이 오후 5시였는데 오전 내내 고객 전화를 받느라 시간이 부족했어요. 점심시간도 반납하고 보고서 작성에 매달렸죠. 그런데 갑자기 소미가 다가와 캘린더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회의 시간 변경됐어. 확인 안 했어? 세은이 급하게 캘린더를 열어보니 정말 회의 시간이 바뀌어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 알림을 받은 기억이 없었죠. 저한테는 알림이 안 왔는데요. 그건 내 문제지. 어쨌든 지금 회의실로 와. 세은은 어쩔 수 없이 작성 중이던 보고서를 저장하고 회의실로 갔습니다. 그런데 회의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 앉아 10분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니 소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아, 미안. 또 시간이 바뀌었네. 다음부턴 더블 체크 부탁해. 톤은 친절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세은은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온 세은은 다시 보고서 작성에 집중했어요. 시간이 촉박했지만 최선을 다했죠. 그때 민우가 지나가다 세은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은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 네. 괜찮아요. 보고서 마감이 있어서요. 민우는 세은의 책상 위를 보고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그 말을 하고 민우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세은은 잠시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위로였지만 큰 힘이 되었죠. 오후 3시쯤 세은은 팀 메신저에 실수로 오타를 낸 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금방 수정했지만 소미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오타가 난 메시지를 캡처해서 팀 채널에 올렸죠. 다들 조심하세요. 특히 신입분들은 더블 체크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아래에 세은의 오타 캡처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거였죠. 세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도균이 개인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다 그럴 수 있지. 신경 쓰지 마. 위로의 말이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에 집중하려 했어요. 그날 저녁 세은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 응대 개선안 자료를 정리하는 중이었어요. 사무실에는 몇 명만 남아 있었죠. 복도를 지나가던 소미가 세은을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 능력이 부족한가 보네. 차가운 비아냥이었어요. 세은은 참고 대답했습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 실수 없이 잘해. 신입이 실수하면 팀 전체가 피해를 보니까. 소미가 돌아서 가려는 순간 세은이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과장님,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소미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왜? 뭔가 찔리는 게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이나 제대로 해. 쓸데없는 생각 말고. 소미는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세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자신에게만 이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때 민우가 복사실에서 나오다가 세은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책상 위에 뭔가를 놓고 갔어요. 작은 초콜릿이었습니다. 세은이 고개를 들어보니 민우는 이미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등에서 따뜻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세은은 퇴근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오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소미 과장의 태도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엄마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늦었네. 많이 힘들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세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딸의 지친 표정을 놓치지 않았죠. 일이 너무 힘들면 그만둬도 돼.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엄마. 이제 2주만 더 버티면 정규직이에요. 세은은 엄마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소미 과장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운 세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소미 과장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 단지 신입이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민우 선생님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친절한 걸까? 똑같이 힘든 처지인데도 남을 배려할 여유가 있다니. 참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세은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았다면 그날 밤 그렇게 편히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9월 22일 고객 응대 개선안 최종안의 마감일 당일이었습니다. 세은은 오후 5시 42분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메일로 한 번, 사내망에 한 번, 2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크린샷까지 찍어두었습니다. 메신저로도 소미 과장에게 알렸어요. 과장님, 링크 공유 드립니다. 보고서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읽음 표시를 기다렸지만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미는 이미 퇴근했는지 답장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은이 출근하자마자 소미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안세은, 보고서 어디 있어? 세은은 당황했습니다. 어제 5시 42분에 올렸습니다. 메일로도 보냈고 사내망에도 업로드했어요. 소미는 고개를 저으며 비웃었습니다. 내 메일엔 없는데? 사내망에도 안 보이고. 세은은 급하게 자신의 컴퓨터를 켰어요. 보낸 편지함을 열어 메일 헤더를 보여주었죠. 분명히 발송 기록이 있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어제 5시 42분 발송 기록이요. 하지만 소미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못 받았으면 없는 거야. 수신 확인이 안 되잖아. 세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이었어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팀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소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한세은 씨가 마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네요. 신입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놓치면 어떡하죠? 동료들의 시선이 세은에게 쏠렸어요. 윤도규는 시선을 피했고 다른 직원들은 수군거렸죠.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박 부장이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2명의 동료와 대화하며 걷고 있었어요. 그 신입 말이야, 한세은인가? 꽤 성실하더라. 보고서도 잘 쓰고. 박 부장의 칭찬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미의 귀에도 들렸죠. 그녀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가
다시 창백해졌어요. 질투의 불길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세은은 자리로 돌아와 손등을 꾹 누르며 참았어요. 억울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할 일 리스트에 확인 재요청이라고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하려다 세은의 자리를 지나갔어요. 세은은 아직도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세은 씨, 아직도 안 가요? 아, 네. 좀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민우는 세은의 지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세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민우는 세은의 눈빛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세은의 책상 위에 물병을 놓으며 말했어요. 밤엔 목이 마릅니다. 세은 씨, 물 챙겨요. 그 한마디에 진심과 배려가 묻어났어요. 세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집에 돌아온 세은은 엄마에게 약봉투를 채워드리며 혼잣말했어요. 2주만 더 힘내자. 전환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내일 아침 HR 포털에서 보고서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볼 메모를 남겼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밤늦게 침대에 누운 세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소미 과장은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단순한 질투를 넘어선 악의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세은은 몰랐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며칠 후 밤 11시 38분이었습니다. 세은은 응급실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렸어요. 엄마가 갑작스런 복통으로 쓰러졌고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왔죠. 택시 안에서 세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미 과장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죠. 할 수 없이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과장님, 어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내일 아침 늦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확인하고 화면을 캡처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했으니까요. 새벽 2시 10분 CT 검사를 기다리며 병실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엄마를 혼자 두고 올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내내 검사와 보호자 동의가 이어졌어요. 세은은 오전 7시 10분에 추가 통화와 메시지를 남겼지만 소미 과장의 답은 없었어요. 엄마 옆을 떠날 수 없던 세은은 결국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출근한 세은을 보고 소미가 차갑게 말했어요. 어제 연락드렸는데. 세은이 설명하려 했지만 소미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난 못 받았어. 연락 없었잖아. 세은은 휴대폰을 꺼내 메신저 캡처 화면을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소미는 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그런 건 증거가 안 돼. 인사 기록엔 무단으로 찍혔어. 세은은 HR에 문의하려고 했지만 부서 보고가 먼저라는 규정에 막혔습니다. 결국 무단 결근으로 기록이 남게 된 거였어요. 휴게 공간에서 민우와 마주쳤습니다. 민우가 문을 잡아주며 물었어요. 세은 씨,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지쳐 보여요. 괜찮아요. 전환까지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요. 세은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죠. 점심시간 소회의실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했습니다. 이번엔 세은이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거였죠.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은 씨, 그 마음이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요? 세은이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어요. 무슨 마음이요?
이 회사에 대한 비전 말이에요. 이렇게 힘든데도 버티는 이유가 뭐예요? 민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았어요. 세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전 버틸 거예요. 정규직 전환이 다음 달이라. 아니, 이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세은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 말했어요. 좋은 회사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직 이 회사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민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대답을 들은 것처럼. 세은 씨가 생각하는 좋은 회사는 뭐예요?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않는 곳이요. 진심과 배려, 협력이 있는 곳. 민우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만약 이 회사를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꾸고 싶어요? 이상한 질문이었지만 세은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평가 기준을 바꾸고 싶어요. 실적만이 아니라 동료애나 협력도 평가받았으면 좋겠어요.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세은 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회사가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누어 세은에게 건넸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 말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의 의미심장한 격려에 세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죠. 오후가 되자 세은은 다시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무단 결근 기록이 남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은 며칠이라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죠. 정규직 전환 결정의 날은 순식간에 다가왔습니다. 수요일 오전 세은은 박스를 안고 넥스트 웨이브 로비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 인사팀장 고지훈의 짧은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래도 전환은 어렵겠습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게 끝났죠. 3개월의 노력도, 엄마와의 약속도, 정규직이 되면 받을 수 있었던 의료비 지원도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회전문이 눈앞에 보였어요. 저 문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박스를 꽉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죠. 머그컵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텅 빈 로비에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로비 한 구석 회전문 근처 기둥 옆에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의 눈빛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 따뜻하면서도 슬픈 시선이 세은의 마지막 방어벽을 무너뜨렸죠. 아침부터 꾹꾹 참아왔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세은은 급하게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훔쳤어요. 시니어 보조인 민우 앞에서,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르신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우는 한 발짝 다가오려다가 멈췄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달싹였을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은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도망치듯 민우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회전문을 밀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눈물이 식었어요. 아니, 얼어붙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민우는 회전문 너머로 멀어지는 세은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있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이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엔 10분이면 충분했는데 오늘은 마치 끝이 없는 길을 걷는 것 같았어요. 박스가 무거웠고 발걸음은 더 무거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세은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터널 속 어둠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미래도 저렇게 깜깜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반지하 원룸에 도착한 세은은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저 안에는 아픈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실패했다고 어떻게 말하죠? 엄마, 나왔어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금세 들통날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미정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머, 오늘 일찍 왔네? 회사는? 네. 오늘 일이 별로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죠. 세은은 박스를 급하게 방구석에 밀어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텅 비어 있었어요. 계란 2개, 김치 조금, 어제 남은 밥 한 공기. 월급날은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아니, 이제는 월급도 없을 텐데. 계란 프라이를 만들며 세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약값이 다음 주에 또 나가야 하는데, 월세는 어떻게 하지? 관리비도 밀렸는데. 세은아, 같이 먹자. 엄마가 식탁으로 나왔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세은은 계란 프라이 하나를 엄마 앞에 놓고 자신은 김치와 밥만 먹었습니다. 너도 계란 먹어야지. 아침에 회사에서 많이 먹었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정은 딸의 젓가락질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대신 조용히 자신의 계란 반을 세은의 밥그릇에 올려줬죠. 그날 밤 세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의 작은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진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하나? 편의점 알바라도 구해야 하나? 하지만 그것만으론 엄마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소미 과장의 차가운 눈빛과 고지훈 팀장의 무표정한 얼굴만 떠올랐죠. 겨우 새벽 5시에 잠들었다가 8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회사에 도착해서 하루를 시작했을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일어날 이유가 없었죠. 거실로 나가니 엄마가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아침 약, 점심 약, 저녁 약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한 달 약값만 30만 원이 넘는데 보험 적용을 받아도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죠. 엄마,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응, 괜찮아. 너 오늘 회사 안 가니? 오늘은 재택근무예요. 3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은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죠.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벨이 울렸어요. 아침 8시 30분. 이런 이른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택배도 아직 오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세은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장인가 싶어서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반지하 원룸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가 서 있었습니다. 벤츠였어요. 이 허름한 골목에 곰팡이 냄새나는 반지하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외제차였죠. 번쩍이는 검은색 차체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기사가 내렸어요. 그리고 뒷좌석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세은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꿈인가 싶어서 볼을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어요. 현실이었죠. 하지만 눈앞의 민우는 어제까지 알던 그 민우가 아니었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어색했던 걸음걸이는 당당하고 위험 있었어요. 값비싼 정장이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았고 구두는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은발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민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기사는 차 옆에서 정중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세은은 파자마 차림인 걸 깨닫고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세은 씨. 목소리도 달랐어요. 어제까지의 조심스럽고 소심한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죠. 선생님? 정말 민우 선생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민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미소에는 어제까지 없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권위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유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도 무단 결근입니까? 그 한마디에 세은은 얼어붙었습니다. 무단 결근이라니. 자신은 어제 해고됐는데. 전환 탈락했어요. 어제 해고됐다고요.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민우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어요. 그런가요? 제가 알기론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인사팀장이 분명히. 일단 타시죠. 민우가 차를 가리켰습니다. 기사가 재빨리 다가와 문을 열어주었어요. 세은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직원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 차는 대체. 타시면 알게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박감이 있었습니다. 세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소리쳤어요.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파자마 위에 코트만 걸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고 가죽 시트에서는 고급스러운 향이 났어요. 새차 냄새와 함께 은은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죠. 민우가 옆에 앉았습니다. 기사에게 짧게 지시했어요. 출발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기사의 대답이 극도로 정중했어요. 마치 높은 사람을 모시는 것 같은 태도였죠. 세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엔진음과 함께 반지하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세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이 차는 누구 거예요? 시니어 보조가 이런 차를. 제 차입니다. 민우의 대답은 짧았어요. 세은이 더 묻고 싶었지만 민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는 익숙한 길로 들어섰어요. 세은이 놀라서 민우를 봤습니다. 회사 방향이었어요. 선생님, 이 길은 회사로 가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고. 세은 씨, 가끔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민우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어요. 세은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떠났던 그 건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차는 넥스트 웨이브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 구역이 아니었어요. VIP 전용 구역이었죠. 세은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임원들만 주차할 수 있는. 걱정 마세요. 기사가 차를 정확한 위치에 주차했어요. VIP 1번 자리였습니다. 회장 전용 주차 공간이었죠. 기사가 내려서 민우의 문을 열어주었고 이어서 세은의 문도 열어주었어요. 민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세은도 떨리는 다리로 따라 내렸어요.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이 민우의 은발을 비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영화에서 본 대기업 회장 같았어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민우가 카드키를 대자 문이 열렸어요. 일반 사원증으로는 절대 탈 수 없는 엘리베이터였죠. 20층입니다. 민우가 버튼을 눌렀어요. 대회의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세은은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아, 그리고 민우가 세은을 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전사 타운홀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 긴급 소집이죠. 전사 타운홀이요? 그런 건 미리 공지가 되는데 때로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는요. 엘리베이터가 20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펼쳐졌습니다. 벽면을 따라 회사의 역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복도엔 이미 많은 직원들이 대회의실로 향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긴급 소집이라는 메시지를 받고 급하게 모인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앞서 걸었고 세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직원들이 민우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시니어 보조 아니야? 근데 왜 저렇게 달라 보이지? 잠깐 옆에 있는 사람은 어제 해고된 복도 끝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았죠. 민우가 문 손잡이를 잡으며 세은을 돌아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세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무엇에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민우는 세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전 직원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앞쪽 단상에는 임원들과 HR팀, 법무팀, 보안팀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리고 백소미 과장과 윤도균 대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무언가가 준비되어 있었고 단상 중앙엔 마이크가 놓여 있었어요. 민우가 세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대회의실의 문이 열리자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세은은 파자마 위에 코트만 걸친 모습이 부끄러워 몸을 움츠렸어요. 하지만 민우는 당당하게 세은을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자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죠. 저 사람 어제 해고된 한세은 아니야? 시니어 보조랑 왜 같이 있지? 근데 장민우 씨 왜 저렇게 달라 보이지? 단상에 서 있던 고지훈 인사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백소미 과장은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어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 같았죠. 민우가 세은을 앞줄 의자에 앉히고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구부정했던 어깨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흐릿했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직원 여러분. 민우의 목소리가 대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하지만 위험이 있었죠. 웅성거리던 소리가 순간 멈췄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모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우가 손을 들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화면에 문서가 하나 떴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스크린에는 이메일 발송 기록이 나타났어요. 2025년 9월 22일 오후 5시 42분. 발신자는 한세은, 수신자는 백소미 과장. 제목은 고객 응대 개선안 최종 보고서였죠.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소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다음은 사내망 업로드 로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 한세은이 보고서를 사내망에 업로드한 기록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버전 히스토리까지 모두 보였죠. 그리고 이것은 메신저 타임스탬프입니다. 세 번째 화면이 떴어요. 세은이 소미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링크 공유드립니다. 보고서 업로드 완료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5시 43분이었죠. 대회의실이 더욱 웅성거렸어요. 모두가 소미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떨고 있었죠. 보고는 있었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없다고 했죠.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통화 기록이었어요. 9월 29일 밤 11시 38분과 40분. 세은이 소미에게 2번 전화한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신저 기록입니다. 화면에 세은이 보낸 메시지가 떴어요. 과장님, 어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내일 아침 늦을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은 11시 41분이었죠. 또 다음 날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할 것 같아 출근이 어렵겠다는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연락도 있었습니다. 민우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객석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윤도균 대리는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다른 직원들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어요. 민우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 시니어 보조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죠. 저는 이 회사를 세운 사람입니다. 장민우, 넥스트웨이브 창업자이자 회장입니다. 대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1초, 2초, 3초, 그리고 폭발하듯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라니? 그 시니어 보조가? 세은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이 3개월 동안 도와드렸던, 복사기 앞에서 헤매던, 함께 소회의실에서 소박한 점심을 먹던 그 어르신이 회장이었다니. 민우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표시했습니다.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숫자와 보고서가 아닌 진짜 우리 회사의 모습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들어왔죠. 민우가 세은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동료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민우가 다시 객석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봤습니다. 질투와 모함, 거짓과 조작을. 소미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민우가 HR팀과 법무팀을 바라봤습니다.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시죠. HR팀장이 일어났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소미 과장의 보고 누락 조작, 무단 결근 왜곡이 확인되었습니다. 메일 서버와 메신저 로그를 복구한 결과 의도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법무팀장도 일어났어요.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합니다. 징계위원회를 거쳐 엄중 조치할 예정입니다. 소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회장님, 저는 그저 뭐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신입이 잘하는 게 미워서? 칭찬받는 게 싫어서? 그래서 없는 잘못을 만들어낸 겁니까? 소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죠.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와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우가 전 직원을 향해 말했어요. 우리가 놓친 건 수치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선입니다. 진심, 배려, 협력. 그것이 진짜 우리 회사의 가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은을 바라보며 말했죠. 한세은 씨는 그 가치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민우가 단상에서 내려와 세은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일찍 밝혔어야 했는데. 세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억울함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그리고 환영합니다. 민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넥스트웨이브의 정식 직원으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로 퍼졌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대회의실을 가득 채웠죠. 세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3개월의 고통이, 억울함이,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세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돌아보니 동료들이 하나둘 다가와 있었죠. 축하해요, 세은 씨. 정말 수고했어요. 미안해요. 우리가 더 도와줬어야 했는데. 따뜻한 말들이 세은을 감쌌어요. 그동안 거리를 두던 동료들이 이제야 진심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민우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로 몇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우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진정한 협력과 배려가 있는 회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다시 한번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더 크고 진심 어린 박수였죠. 타운홀이 끝나고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민은 보안 요원과 함께 먼저 나갔고 도균도 고개를 숙인 채 사라졌어요. 세은은 의자에 앉은 채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어요.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무단 결근이 아니라고 했죠. 세은이 눈물 섞인 웃음을 지었어요. 회장님이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더 고마웠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셔서. 민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어머니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회사 의료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시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도 하겠습니다. 세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우가 세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하죠. 세은 씨 덕분에 우리 회사의 진짜 문제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 정식으로 출근하세요. 아, 그리고 오늘은 집에 가서 어머니께 좋은 소식 전해드리세요. 세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정말 드디어 끝이 났어요.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타운홀이 끝난 다음 날 아침, 세은은 정식 사원증을 목에 걸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어제와는 모든 게 달랐어요. 출근길에 발걸음이 가벼웠고 지하철 안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죠. 반지하 원룸을 나서기 전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을 때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엄마, 이제 병원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규직이 됐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던 그 모습,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세은에게 큰 힘이 되었죠.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은 씨, 축하해요. 어제 일 다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세은이 밝게 인사하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거운 마음으로 타던 그 엘리베이터가 오늘은 희망의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은 씨, 어서 와요. 오늘부터 진짜 우리 팀이네요. 어제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니. 따뜻한 환영 인사가 이어졌죠. 세은의 자리엔 새로운 명패가 놓여 있었어요. 한세은 주임이라고 새겨진 반짝이는 명패였습니다. 그때 HR 팀장 고지훈이 다가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정중한 표정이었죠. 한세은 주임님, 잠시 HR 데스크로 와주시겠어요? 가족 의료비 지원 제도 신청 절차를 도와드리려고요.
세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습니다. HR 데스크에서 지훈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가족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어머니 치료비의 70%까지 회사에서 지원해드려요. 그리고 회장님 특별 지시로 추가 지원금도 책정되었습니다. 세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동안 가장 큰 부담이었던 병원비 걱정이 한순간에 해결된 것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어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더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는데. 세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잖아요. 자리로 돌아온 세은은 업무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었죠.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하는데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백솜이었어요. 세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메일을 열었습니다. 짧은 내용이었어요. 한세은 주임님께 그동안 제가 한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했습니다. 백솜이 올림. 공식적인 사과문이었죠.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세은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는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세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은 씨, 오늘 점심 같이 갈래요? 축하도 할 겸. 네, 좋아요. 세은이 밝게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였죠. 더는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 박 부장이 세은을 불렀어요. 한 주임, 잠깐. 네, 부장님. 어제 일 정말 대단했어.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틴 거 말이야. 앞으로 우리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박 부장의 진심 어린 격려에 세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식당에서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세은은 오후에도 열심히 일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회사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죠. 업무가 즐거웠고 미래가 기대되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복도에서 민우를 마주쳤어요.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했죠. 민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세은 씨, 오늘 첫날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세은의 밝은 표정을 본 민우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네요. 아, 그리고 이제 저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전 여전히 세은 씨가 도와주던 그 민우입니다. 따뜻한 말에 세은도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냥 편하게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돼요. 그게 더 익숙하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지만 세은과 민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한편 그날 오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백소민은 정직 3개월과 공식 사과 처분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직 후에도 관리직에서 배제되기로 했죠. 윤도균 대리는 방조에 따른 경고가 함께 직장 윤리 재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큰 변화를 시작했어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익명신고 제도를 도입했죠. 평가 기준도 개선되어 실적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인성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세은은 첫 프로젝트를 배정받았어요. 고객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가 된 거였죠. 책임감이 무거웠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에서 세은은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고객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도 회의실 뒤편에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날 저녁 세은은 엄마와 함께 작은 축하를 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의 작은 식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어요. 치킨 한 마리와 케이크까지 준비했죠. 엄마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세은아,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도 이제 건강만 생각하세요. 병원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정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무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최고야. 네, 알겠어요. 세은은 엄마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반지하 방이지만 세은의 마음엔 이미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세은은 책상 위에 놓인 새 명패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과 기회를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에게 돌려주겠다고.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신입이 있다면 그때는 자신이 손을 내밀어 주겠다고. 민우 회장이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회사 앞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저녁, 세은은 반지하 원룸이 아닌 새 집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햇살이 잘 드는 투룸 전세였죠. 드디어 지상으로 올라온 거였어요. 엄마, 이 상자는 어디에 둘까요? 거실 구석에 놔둬. 나중에 정리하자. 미정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어요. 꾸준한 치료와 회사 의료 지원 덕분에 건강이 많이 호전되었죠. 얼굴색도 좋아지고 기침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나은 것 같았어요. 세은은 거실 창문을 열었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곰팡이 냄새 대신 꽃향기가 났죠. 지하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공원에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세은아, 내일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 있다고 했지? 네, 제가 맡은 프로젝트 최종 발표예요. 6개월 동안 준비한 거라 떨려요. 세은의 목소리에 자신감과 긴장감이 함께 묻어났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놀라운 성장을 보여줬어요. 고객 서비스 개선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고객 만족도가 30%나 상승했죠. 다음 날 아침 세은은 새로 산 정장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더는 다른 구두를 신지 않아도 되었고 낡은 가방을 들지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변화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과 당당함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하는 길, 세은은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준비한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딸 파이팅. 엄마가 응원해. 짧은 메시지였지만 큰 힘이 되었어요. 세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이는 로비, 경비 아저씨의 친근한 인사, 커피를 들고 서둘러 걷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세은에겐 특별했죠. 그때 정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장민우 회장이었어요. 놀라운 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벤츠도 운전기사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직원처럼 걸어서 출근한 거였죠. 손에는 다른 직원들처럼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있었고 어깨엔 서류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직원들이 인사를 하자 민우는 밝게 답했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다들 힘내세요. 예전처럼 위험 있는 회장의 모습도 있었지만 동시에 친근한 동료 같은 느낌도 있었죠. 민우는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일반 엘리베이터였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민우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혔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였죠. 한세은 주임님, 오늘 발표 있으시죠? 민우가 세은에게 물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관심 있게 들었죠. 네, 회장님. 10시에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평소처럼만 하세요.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 멈출 때마다 직원들이 내렸어요. 민우는 맨 마지막에 내렸습니다. 임원층이 아닌 일반 사무실층이었죠. 6개월 전 타운홀 이후 민우는 임원실을 일반 사무실 옆으로 옮겼어요. 직원들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10시 대회의실에서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임원들과 팀장들이 모여 있었고 민우는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고객 서비스팀 한세은 주임입니다. 세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차분하고 명확했죠. 지난 6개월간 진행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프로젝트의 성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고객 만족도, 재구매율, 추천 의향 모든 지표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죠. 저희가 집중한 건 단순한 응대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숫자로만 보던 고객을 사람으로 대했더니 그들도 우리 회사를 다르게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세은은 6개월 전을 떠올렸어요. 복사기 앞에서 헤매던 민우를 도와주던 날, 소회의실에서 함께 소박한 점심을 먹던 날, 그리고 해고 통보를 받던 그날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죠.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민우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고 다른 임원들도 따라 일어났죠. 점심시간 세은은 동료들과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백솜이었어요. 정직 후 복직한 그녀는 이제 평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소미가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축하해요, 한주임님. 발표 잘하셨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세은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소미의 눈에는 후회와 반성이 보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도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았죠. 구내식당은 점심시간이라 붐볐어요. 그런데 한 구석에서 민우가 일반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 전용 식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구내식당을 이용했어요. 세은 씨, 여기 앉아요. 동료가 자리를 안내했죠. 세은은 식판을 들고 앉았어요. 오늘 메뉴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습니다. 평범한 메뉴였지만 동료들과 함께 먹으니 특별했어요. 오후에 민우가 세은을 따로 불렀어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죠. 세은 씨, 여기서 만나니 감회가 새롭네요. 민우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테이블엔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죠. 편의점 커피가 아닌 제대로 된 원두커피였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네요. 그때 계란말이 나눠주시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은이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세은 씨 덕분에 회사가 많이 변했어요. 아니, 제가 많이 배웠다고 해야 맞겠네요. 회장님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 타시고 구내식당도 이용하시고
민우가 웃으며 답했어요. 신비주의로 포장된 권위보다 진짜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세은 씨가 저를 그냥 평범한 시니어로 대해주었을 때, 그때가 가장 편했거든요.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죠.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우가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번 달 우수 직원상 세은 씨로 확정됐어요. 축하합니다. 세은의 눈이 커졌어요. 우수 직원상은 단순한 상이 아니었습니다. 승진 기회와 함께 상당한 보너스가 주어지는 영예였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리로 승진 예정이에요. 실력도 있고 인성도 훌륭하니까요. 세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6개월 만에 이룬 성과였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니까요. 저녁 세은은 새 집에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식탁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들. 특별한 날을 위한 상차림이었죠. 엄마, 병원 검진 결과 어땠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대. 약도 줄여도 된다고 하시더라. 완치 판정까지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 없대. 미정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혈색도 좋아지고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죠. 다 내 딸 덕분이야. 회사에서 지원해준 덕분에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잖아. 엄마가 열심히 치료받으신 덕분이에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반지하 원룸에서 계란 2개로 끼니를 때우던 때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식사를 마치고 세은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봤어요. 저 멀리 넥스트 웨이브 건물이 보였습니다. 야경 속에서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그 중에는 민우가 있을 사무실 불빛도 있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장민우 회장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발표 정말 훌륭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가요. 세은이 답장을 보냈어요. 네, 회장님.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가끔은 소회의실에서 점심 같이 드셔요. 좋아요. 내일 점심 어떠세요? 제가 김밥 사갈게요. 세은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회장과 주임이라는 직책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가 된 것 같아 마음이 따뜻했죠. 세은아,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지 않니?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제 들어가서 쉴게요. 엄마도 일찍 주무세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세은은 한 번 더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에 앉아 뜨개질하는 엄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 주방에서 들리는 냉장고 소리.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세은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죠. 방에 들어온 세은은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사원증, 우수 직원상 통지서, 그리고 예전에 찍은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타운홀 이후 직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맨 앞줄 중앙에 민우가, 그 옆에 세은이 서 있었어요. 세은은 일기장을 꺼내 오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최종 발표를 무사히 마쳤다. 우수 직원상도 받았고 내년에는 대리 승진도 예정되어 있다. 엄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새 집에서의 생활도 안정됐다.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회사가 정말 내 일터가 되었다는 것.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게 즐겁고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기대된다. 장민우 회장님과의 만남도 여전히 특별하다. 직급을 떠나 서로를 이해하는 사이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 일기를 마친 세은은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촉촉이 내리는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죠.
내일 아침 세은은 다시 회사로 갈 거예요. 로비에서 민우를 만날 수도 있고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탈 수도 있겠죠. 소회의실에서 김밥을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세은에겐 그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작은 진심이 배려가 되고 그 배려가 협력이 되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는 일원이 되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눈을 감으며 세은은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라고. 아니, 이미 오늘이 충분히 좋은 날이었다고.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 나날이었습니다.